저는 돈이 아예 없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부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부천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살았던 집을 로드뷰로 딱 봐보니까 그렇게 작고, 그러니까 방이 딱 한 칸이었고, 씻으려면은 주인집이 다른 집에 있었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빨간 대야에 그쪽에서 씻어야지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서 하는 공간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한 칸밖에 없다 보니까 저의 동생이 태어났었을 때는 그 방에서 제가 살 수 없어가지고 외할머니가 이제 강원도에 있었었는데 강원도에 잠깐 살다가 오고 뭐 이런 공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뤄져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집안 내력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그런 게 아예 없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뭐 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 또한도 투자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완전 제로였거든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2천만 원 가지고만 결혼했거든요. 와이프도 거의 뭐 1,200 해서 합쳐서 4,000 정도가 됐는데 저의 가지고 있던 2,000도 제가 1,000이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아반떼를 파니까 1,000이 생겨서 2,000 해가지고 처음에 전세자금 대출 풀로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신혼집을 구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맨 처음에 그래도 회사에 대한 신용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가서 요청을 해봤더니 제 연봉의 1.5배에서 2배까지 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그렇게까지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5천 정도의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맨 처음에는 서울에 했었죠.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었으니까 제 대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갭 투자가 그 당시에는 한 2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갭 투자를 딱 하고 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서울은 좋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 제가 투자했던 그게 되새김이 다시 한번 딱 스쳐져 지나가는 거예요. 얘 이렇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금액 3천은 내가 설정한 지역들로만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몇 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처음으로 갔었던 지역이 순천이었었고. 순천? 네, 전남 순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는데. 대도시도 아니고 네, 순천이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 이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길어질까봐.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책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건 네. 책을 보시고. 네, 순천을 갔다가 그다음 익산을 갔다가 또 광양을 갔다가 하면서 그런 지역들에서 굉장히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심리가 많이 지금은 상상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조만간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하락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은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명 무피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풀피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00에서 1,500만 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게 투자가 했는데 얘 또한 또 3, 4천이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얘는 수익률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여기에 투자했었던 1,500에서 뭐 2,000, 뭐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들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 취득세에 대한 중과도 없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일반 세율로 바뀌어지고 또 보유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그 당시에는 없었다 보니까 매수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시기였었죠.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투자하는 순간부터 돈이 다시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6천 정도가 또 생겨서 그리고 익산이나 뭐 순천이나 이런 데 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매도에 대한 순환들이 꽤 잘 돼가지고 1년 만에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 마통 뚫고 나서부터 1년? 네, 맞아요. 첫 투자했었을 때 또 임차인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유 주택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해외로 가야 된다. 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1년 만에 나가면 안 되겠냐 말하고 먼저 연락이 오게 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집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왜냐면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니까 매도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지인분들한테 이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다라고 또 소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팔려서 좋은 가격에 또 금액이 그 순간에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지방에서 또 많이 찾고 있다가 이제 과거에 책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래된 정부의 과거 부동산 역사를 되게 깊이 팠어요. 파다 보니까 이 판 이유는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심리는 무조건 반복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떠한 정책적인 변수든 어떠한 금리적인 다른 변수든 간에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락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고 상승한다 이야기할 때 상승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전에 참여정부 당시에도 맨 처음에 들어섰을 때 순간적으로 약간 위축이 되었다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왔었을 때도 그때는 서울이 다시 한번 또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들이 조금 운이 좋게 잘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살자마자 바로 막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지역들은 내가 거의 올라가지 않다가 내가 매도하기 한 6개월 전에 갑자기 뻥 뛰어가지고 이 뻥 정도가 그냥 뻥이 아니라 굉장한 뻥. 완전 뻥. 네.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런 타이밍을 노렸고 어떻게 그걸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야기해 드릴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캐퍼시티 안에서 능력 안에서만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데 운이 좋게 여기서 한 번씩 올라갔던 경험인 거고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모든 방식들은 하락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설령 하락이 기간이 온다 하더라도 남들 다 이만큼 떨어져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 떨어지는 그 폭은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만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 이 네. 풀빛 세팅하는 게 괜찮았습니까? 좀 수월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수월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익스큐즈 같아요? 중개사무소, 네. 세입자하고 이게 네. 다 그게 되나요? 네,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중개 소장님들이 좀 많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대표님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임차인인 것처럼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티 나지 않나? 아니요, 제가 진짜로 여기서 이사를 갈 거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하나의 회사 이름을 알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파견을 한 2년 동안에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를 내가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리가 많이 다운된 것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전세 나오자마자 좀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면 한 2군데, 3군데, 4군데 정도를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딱 가서 전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전세를 임차인인데 못 맞추면 이렇게 되면은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이 수요는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수요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수첩에 쭉 적어 놓는데 제 이름이 한참 밑에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 밑에가 제가 한 5번째, 6번째 정도 되었는데 최소한 내가 여기에 있는 물건을 사게 되었었을 때는 위에는 4명의 수요는 제가 임차를 맞출 수 있는 수요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전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 기간을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초반에는 저도 한 번에 풀픽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한 번에 3개, 4개씩 사오기도 했었거든요. 15년도 막 이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오고 바로 순간적으로 임차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바로 맞춰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세를 못 맞춰가지고 대출을 일으킨 경험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갑자기 가수요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시장과는 다른 시장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딱 한 번 일어났는데 그때도 운이 좋았던 게 2016년도 아마 17년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OK저축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상금융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은 한 달 이내에만 갚으면은 이자 없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로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막 이렇게 각오를 했었거든요. 예. 맞아. 해가지고 이걸 일으키면 한 달만 여유를 주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일으켜가지고 며칠 이내에 바로 맞춰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도 안 내고 진짜 안 내요? 네 그렇게 해서 안 내고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요즘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전세난이 심해지면 네. 가능할까요? 그럼요. 어떻게 이제 좀 보세요? 전세 가격은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전세가 가격 자체를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 가끔 나오고 있는데 예. 전세 가격이 하락된다고 급매물 속출 하면서 막 뉴스가 나와요. 그거를 또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딱 한쪽에 기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팩트이긴 팩트지만 근거를 찾아오는데 이 근거 안에서는 신축 아파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었을 때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은 공급은 부족해지고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급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수요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세 시장을 내놓는 경우. 두 번째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임차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분상지 지역 같은 경우에 민간과 공공에 따라 다르지만 네. 5년 이하의 최초 입주일부터의 거주 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기간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전세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공급 자체가 수도권에서 특정 지역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성남과 수원 몇 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또한 상계 신도시가 막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몇 개 지역들 제외하고는 토지 보상 문제와 그리고 LH 투기 의혹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반에 뭐 2009년도 때도 우리 뭐 보금자리 주택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사전 청약 해가지고 그 우리 막 이제 공급량을 이 정도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 플랜을 보여줄 때 가지고 오는 이 통계치를 보다 보면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청약 시점이거든요. 본 청약과 사전 청약을 합쳐가지고 이 정도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2009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하남에 있는 일곡지구 같은 경우도 능곡지구였나? 아무튼 그 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2010년도에 사전 청약이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 입주가 되었거든요. 본 청약은 2018년도에 되었고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주택에 대한 기간을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급 계획에 대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구도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악영향으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공급량이 많아져가지고 전세에 대한 가격이 맞춰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급은 굉장히 늘어질 수가 없다. 라고 보고 반대로 현재 수도권에 대한 집값 하락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면은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지역들, 몇 개 지역들, 그 기간들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세가율이 낮다 보니까 네. 풀피를 원하신다라는 분들은 지방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분들, 저도 물론 이제 서울을 안 산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이제 10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은 지방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잘 안 떠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겸해서 보지 않게 되면은 내가 지금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다라고 보신다 한다면은 이 부분도 그냥 뭐 자본시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한번 경험을 투자 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오픈마인드로 바라보셔야지만 조금 이제 갭이나 뭐 풀피나 이런 경험들을 해볼 타이밍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